계약을 계속 늦추는 이유가 감염병과의 싸움은 전쟁과 똑같거든요. 월요일 아침 10시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힘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사들의 대표 SNS 메디스태프 대표를 맡고 있고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교수로 있는 기동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감염내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엄중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많은 환자들이 감염이 되고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처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메르스에 이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이제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 환자를 확진한 것이 1월 20일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30번째 환자가 진단될 때까지를 1차 유행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간은 주로 중국의 그 우한시를 방문했던 사람들, 또 우한시로부터 입국했던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또 그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진단이 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31번째 환자가 확진이 된 이후부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생겼고 지금도 대구 경북 환자가 우리나라 전체 확진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도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이 되어서 두 번째 유행이 크게 일어났다가 지금은 이제 하루 50명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약간의 그 소강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컨 웨이브의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세 번째 유행이 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유행의 진폭을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이제 끝낼 수 있는지의 그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초기 대응에 있어서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권고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초기 대응한 과정을 좀 보면은 작년 12월 31일 날 중국에서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그 발표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감염내과 의사들이 많이 생각을 했죠. 곧 회의가 열리겠구나. 실제로 1월 10일쯤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충분히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어떤 전파력을 갖고 있고 어떻게 유행할지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공유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에서의 그 원인불명 폐렴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걸 어떻게 차단하고 또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 우한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특별검역이라는 걸 시행을 했죠. 매일 한 1,500명 이상이 우한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확진 검사가 구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검사를 했냐면 배제 진단을 했죠. 네. 그러니까 휴먼 코로나 바이러스 PCR이 양성이 나오면 우한에서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다 생각을 했고 1월 20일 날 우한시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인 환자를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디텍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정말 들어오고 있구나. 또 이미 우리나라로 들어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한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을 하나씩 이제 잡아내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30번째 환자까지 잡아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러고 한 5일 정도 확진 환자가 안 나오는 시기를 가졌는데 그 위기관리대책위원회가 열리면서 아마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첫 번째 확진자 이전부터 우한으로부터 우리나라로 확진자가 감염된 사람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사람이 어디선가 지역사회 감염 유행을 일으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제 그 31번째 환자가 생겼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세컨 웨이브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상황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 교단을 통해서 감염의 유행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 신천지라는 집단이 아주 특별한 예배 형태 그리고 특별한 포교 형태를 갖고 있어서 감염된 사람과 다른 감염되지 않은 다른 신도들이 무수히 많은 접촉을 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와
선교, 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폭발적인 유행이 생겼죠. 대구 경북의 신천지 교인을 검사하면 40%가 양성이 나왔으니까 그 유행만 빼고 나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숫자로만 보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인구 비례로 보면 싱가포르나 대만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아주 특별한 클러스터 아웃브레이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네. 물론 이제 신천지라든가 이런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집단에서 이제 발병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정말 거대한 아웃브레이크가 한번 이제 세컨웨이브로 왔었는데 대만이라든가 뭐 싱가포르라든가 홍콩 같은 경우는 초기에 약간 입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좀 제한을 걸었었고 일시적이라도 약간 입국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장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초기에 사실 대응은 이건 어차피 보면 미지의 바이러스고 어떤 선택의 문제였고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집단 면역을 하려다가 결국 실패해서 유턴을 하고 있는 상태고 메르스 때는 중동을 막지를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사실 중동을 막지를 않았고 입국을 막고 안 막고가 사실 이제 감염에 있어서는 크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던 얘기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독특한 특징을 통해서 각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이동을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방향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첫 번째 환자를 잡아내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코비드-19 환자가 분명히 들어와 있었고 유행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입국을 아예 그냥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네. 검역에서 걸러내고 입국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제 특별 검역 형태, 이제 검역을 강화해서 걸러내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들어온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던 게 빨리 확진 시스템을 구축하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검사시켜가지고 서베일런스를 하자라고 저희가 그 당시에 결정을 했던 거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그 유전자 코딩이 발표가 되자마자 PCR 템플레이트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말 거의 한 일주일 만에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질병관리본부에 세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지자체별로 그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다 셋업을 일주일 만에 했고 큰 병원들, 대형 병원들에서 다 검사가 가능하게 네.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2주에서 한 4주 사이에 8,000건에서 10,000건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다 만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세컨웨이브가 시작이 된 거죠. 대구 경북에서 대규모 유행이 생겨나도 우리가 조금 그래도 빨리 그 환자들을 찾아내고 빨리 격리할 수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게 확진 검사를 빨리 구축했다라는 점. 네. 다른 나라보다 적어도 한 달 이상 빨리 확진 검사를 구축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감염병과의 싸움은 전쟁과 똑같거든요. 예. 근데 적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PCR 세팅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염된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빨리 격리하고 빨리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진 검사 체계를 빨리 구축을 한 게 이제 우리 두 번째 대응이었던 거죠. 지금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의대생들을 바로 의사면허를 주고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좀 투입을 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있었다는 게 좀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대구 쪽에 한 번에 700명 정도가 파견이 됐고 군의관들도 제가 알기로는 300명 이상 정도 또 파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의료 지원을 나갔던 사람들도 한 200여 명 정도 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구 경북에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1200명 정도 되는 의사가 투입이 돼서 그 하루에 10,000명까지 검사할 수 있었던 이런 검사 체계를 완벽하게 작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 대구 경북 쪽에서의 어떤 상황을 그래도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의 그 확진 환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면은 사실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은 뭐 거의 뭐 한 10분의 1 수준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그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지역에 병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한 2,000명 이상이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한 4명 정도의 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제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네. 근데 그 일주일 정도 사이에 우리가 그래도 정말 빠르게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게 군의관, 공중보건이 또 자원하는 의료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일시에 대구 경북 지역에 투입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환자를 빨리 중증도 분류를 하고 중증 환자 진료에 의료진이 부족한 거를 빨리 메워줬고 이 확진 검사를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단기간 동안에 하면서 감염된 사람들을 빨리 찾아내서 격리를
하기 시작을 해서 더 이상의 유행을 차단했던 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구 구조상 노령 인구가 많은 부분이 좀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각 나라마다 사실 인구 분포라든가 인구 구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보면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나라마다 굉장히 다르죠. 여러 가지 그 의료 체계나 아니면 실제 이제 의료 자원 그리고 유행 양상에 따라서 사망률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한 1.8% 정도의 그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0대 이상인 경우는 거의 지금 20% 가까운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70대도 거의 한 8% 가까운 사망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감염이 되면 전체적인 사망률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 연령대에서의 사망률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유행 양상이 뭐 꼭 그 같지는 않겠지만 인플루엔자도 상당히 그런 경향을 띠고 있거든요. 매년 유행하는 걸 보면 주로 어린이들로부터 유행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다 돌고 나면 그 아이들과 접촉하는 부모들이 감염이 되고 그 부모들이 감염된 다음에는 이제 고령자들이 감염이 돼서 고위험군 환자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코비드-19도 아마 그런 경향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한 연령층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연령층은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고위험군이 아닌 상태이다 보니까 무증상 또는 아주 가볍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경증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데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활동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위험군들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감염이 되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약을 계속 늦추는 이유가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에서의 유행이 시작이 되면 더 큰 위험은 이 어린이 청소년을 통해서 가정으로 전파가 되고 또 이 가정으로 전파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고위험군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그 폭발력 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연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인 만큼 20, 30대 대상으로 감염이 늘어나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고령 인구에서 전파가 시작이 되면은 3차로 한 번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지키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뺄 거예요. 힘들어. 일을 바꾸면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월요일 아침 9시에 10시인가 해도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클럽에 보이는 월요일 아침 10시. 부러워요. 그렇게 놀 힘이 없어. 시작하겠습니다.